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CGN-TV 과학의 날 특집 대담 진행을 맡은 이은일입니다. 인간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의 미래, 그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느냐에 따라 앞으로 인생의 그림이 아주 다양하게 펼쳐질 텐데요. 오늘은 청소년 교육의 현장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창조는 틀렸다, 진화만이 과학적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창조와 진화냐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됐는데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함께 공감하고 또 대화하는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유 영상 보시고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당연한 것처럼 교육된 진화론. 창조론과 진화론을 두고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창조론은 과학적 이론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진화론의 입장만 입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 현장은 아직 세계관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은 기독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청소년에게 올바른 과학적, 신앙적 관점을 제시할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신앙의 멘토들. 차세대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진지한 고민과 실제적 활동을 듣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청소년들 눈높이에서 이 문제 놓고 함께 공감하고 또 대화해 줄 분들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 교육의 현장에서 실제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우리 황승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세계 창조 선교회 회장이시고 선교학 박사이신 박재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늘 이렇게 차세대 사역 담당하고 계신 우리 노희태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창조과학 교육도 총괄하고 계시고 또 학부모 입장이신 우리 경희대 의대 하주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좋은 대화 나눠주길 바라고요. 사실 창조냐 진화냐 이건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실제 교회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돼가고 있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학생들이 과연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할까? 아이들은 청소년들이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주로 이제 어른들이 대답하는 거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뭐 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보내준 친구가 있어요. 보면은 창조나 진화냐를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웬만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창조나 진화냐의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서 청소년 시기에는 내가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내가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은 시기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 진화냐라는 문제보다 성경이 진짜냐, 실제 과학과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고민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 창조학 사역도 하시고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하지원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창조과학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창조과학 사역이라는 것은 진화론의 허구를 알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증거를 제시하는 사역인데 그 내용을 물론 제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죠.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가 2년 전에 학교에서 오더니 저한테 대뜸하는 이야기가 아빠 진화론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저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얼마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이 아이마저 저한테 와서 진화론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 이 고등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화가 틀렸다, 맞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교육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과학 혹은 창조냐 진화에 대해서 갈등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부각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문제점을 벌써 학생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발전한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예 인식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학교에서 그만큼 교육이 학생들의 주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책임감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고 계신 선생님 입장에서 클 것 같은데 황 선생님이 그런 갈등은 안 느끼시는지요? 네, 과학 교사로서 과학 교과서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많이 이제 쓰여져 있기 때문에요. 그 특별히 이제 지질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제가 몇 년 전에는 중3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학기 말이고 또 아이들도 공부 싫어하고 그러니까 대충 하고 넘어갔고 시험 문제도 거의 뭐 안 내다시피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 진화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이들한테 분명히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2, 3년 전에는 제가 이제 그때 영재학급을 가르칠 때였는데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아이들은 그동안에 자기는 진화론이 맞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못됐었구나. 혹은 진화론만 유일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또 이제 생물의 분야에서 이제 인체 단원을 넘어갈 때는 아이들이 제가 정말 말하지 않았는데도 와, 이렇게 인체가 신비하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맞지라는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흐뭇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과학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을 더 알 수도 있는 건데 참 지금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진화론 교육이 강화된 미국은 더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박정선 목사님, 미국의 상황은 어떤지, 이 진화론의 영향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미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이 미국에서도 지금 청소년들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그 통계 수치를 보니까 왜 떠났느냐 그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그 원인 중에 상당히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성경이 타당성이 없다, 믿기 어렵다 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떠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느 때 성경을 의심하게 되느냐 그걸 또 물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답변을 쓴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고등학교 때부터 진화론 교육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심을 하면서 불신하고 떠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진화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창조론, 진화론 논쟁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기도 한데 오늘 이렇게 이러한 문제를 청소년들과 연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왜 이것이 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가 이런 문제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부모 입장이던 하 교수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예, 창조와 진화냐 이 문제가 생명 기원에 관한 문제인데 생명 기원이라고 하면 어떤 과학적인 이슈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스텝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단순히 생명 기원에 관한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정체성, 이 문제로 직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나는 정말 우연히 태어났는가, 방향성이 없는가, 목적성 없이 살아가는 존재인가, 혹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소명을 주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인간 정체성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 같으면 사실 교회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 노희태 목사님 이런 창조에 관련된 부분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특별히 청소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정체성이라는 단어고 그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게 저희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창조라는 한 달짜리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저희가 부족하면은 또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진화론 교육은 이미 100년 이상 지속되었고 사회 전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과 과학이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그걸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드라마로 꾸며봤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고 우리 계속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수업 시간에는 수행평가 실시할게요. 얘들아, 내가 생명의 연속성 단원이 끝나면 수행평가 실시한다고 했니 안 했니? 이런 덜 진화된 유인원들 같으니라고. 논술 시험으로 볼 거니까 준비 똑바로 하세요. 선생님, 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참 기대됩니다. 그래, 조금진. 넌 조금 더 진화한 것 같다. 생긴 게 원숭이 티를 좀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논술 주제는 뭐예요? 논술 주제는 안 가르쳐줘. 내가 수업 시간에 정말 중요하다고 한 부분 있지. 종의 기원, 다윈, 자연 선택. 수업 시간에 내가 가르쳐 준 대로만 쓰면 되고 1200자 내외로 쓰면 된다. 알겠나? 선생님? 나진아 학생. 선생님, 혹시 과학책에 나온 내용 말고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써도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다윈의 Origin of Species by Natural Selection? 그게 한국말로 뭐죠? 종의 기원? 네, 그 종의 기원? 네, 그 원서에 나오는 좀 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요. 그럼 당연하지. 가산점을 물론 받을 수 있겠죠. 선생님, 꼭 진화에 관한 내용만 써야 되는 거죠? 다른 내용은 쓰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론 같은 거.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이나 강조했지. 바보 같은 소리 하면 무조건 빵점이다. 빵점. 창조야, 잘 들었지? 지난번에는 수업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엔 내신에 들어가는 시험이니까 이상한 말 쓰지 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의 책들은 모두 괜찮아. 단, 과학과 전혀 상관없는 책들은 절대로 안 돼. 예를 들면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 하창조? 네? 혹시 질문 있니? 없습니다. 너 아직까지 그 생각은 아니겠지? 위대한 과학적 진리들을 배우는 시간에 이상한 종교 갖다 들이밀지 마. 그건 신성한 과학자들에 대한 모욕이고 과학 선생님 나에 대한 모욕이야. 너 잘 판단해. 이건 실제 내신에 들어가는 평가야. 알겠니? 네.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내내 하창조 그리고 나진아 학생 점수가 모두 똑같은데 이번 과학 수행평가 하나로 전교 1등이냐 2등이냐가 갈라지게 될 것 같네. 전교 1등은 이번 천하대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 받는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 학교 학교장 추천은 천하대 자동입학과 마찬가지라는 거 잊지 마. 누가 내 대학교 후배가 되는지 지켜보겠어. 반장.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재밌겠는데?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과학이냐, 종교냐? 과연 누가 천하대에 갈 수 있을 것 같니? 드디어 3년 만에 우열이 갈라지긴 하는구나. 역시 입시라는 세계에서도 적자생존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다니. 역시 다윈은 천재야, 지니어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그렇게 진화론을 강요하는 선생님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 또 논술 문제에서 진화론에 대한 논술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학생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갈등하고 또 부모님들도 갈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드라마에서 봤던 그 학생에게 어떤 답을 주면 좋을지 황 선생님 먼저 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 같으면 그 학생의 그 고민 자체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에게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믿음의 선택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 실제 창조학 사역도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박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대답을 주시기 원하시는지요? 네, 이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부모님 입장으로서는 이 신앙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또 학생들은 답을 쓸 때 자기 신앙을 속이는 거는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실제로 청소년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함께 자리를 하는 그런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학부모가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시험에 이 진화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교에서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이 진화론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너희들이 무엇을 배웠느냐, 학교 교과서가 뭘 가르치고 있느냐, 그 지식을 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중고등학교 수준이 아니고 대학부터라고 한다면 너의 주관은 뭐냐 또는 너의 그 이론은 뭐냐 이런 것을 물을지도 모르지만 중고등학교는 지식을 묻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배운 것 이것이 지식적으로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쓰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진화론이 어떤 내용인지 또 무엇이 잘못된 내용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배우고 그리고 물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같으면 뭐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비판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예. 사지선대학 같으면은 예. 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는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좀 반발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드라마 보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이러시는데 우리 노희태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답을 주실까요? 저는 일단은 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 아이의 특성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의 관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기 아이들은 그 청소년기 아이들의 특성상 동일시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그건 누군가와 다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미혼오리 새끼가 되지는 않는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단순히 이것은 이제 시험으로 넘어가면 선택의 문제가 되겠고 더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컨닝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더 성장을 하게 되면 내가 직장에서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청소년기에서는 그 아이들이 동일시에 있어서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먼저 그것들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좀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네가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잘 코치를 저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도전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선택한다는 게 좀 말은 쉽지만 어른들도 어려운 부분이 어떨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데 학생들은 더군다나 동료들 간의 그 압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대단한 그런 상황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답을 잘 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잘 선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크리스찬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논리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에 나온 학생은 상당히 좀 독특한 학생인 것 같아요. 자기의 주장을 확실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고 또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너희들 믿는 하나님 진짜 있냐? 창조가 맞냐? 막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됐을 때 과연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 하 교수님 아마 직접 자녀들 교육한 입장에서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드라마에 나온 학생은 상당히 그 고민도 많고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한 학생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크리스천 학생들이 주위에서부터 진화론에 대한 공격을 받았었을 때 과연 어떤 답을 할 수가 있을 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현실 상황에서는. 진화론을 배운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 몇 가지만 이렇게 논리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은 자기 논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창조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과연 어떤 논리 개발이 되어 있는가 참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둘째 아이를 잡아다가 이제 다시 교육을 시킨 거죠. 야, 이거 잘못됐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이런 거는 허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어제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빠가 가르쳐준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좀 튀고 싶어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이 그 진화론의 세상의 논리, 그 논리를 위해서 개발된 논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항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나 혹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설계 증거를 배우고 그 논리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의 답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공부할 것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도 알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또 학생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게 과연 학생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교육 현장에서 한번 느껴본 경험으로 우리 황선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진화론이 사실은 어떤 굉장히 실질적인 아이들의 생활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분명한 것이 이제 학급이나 학교 안에서의 왕따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진화론의 핵심인데요. 진화론에 따르면은 어떤 무리를 지어서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같이 모여서 사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급에서 한 명이 이제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 옆에서 한마디라도 그렇지 않아. 얘 말이 맞아라고 한마디라도 해주는 아이가 있으면 사실 왕따는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동일시의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진화론의 어떤 그런 것에 이제 아이들이 깊이 젖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창조 신앙이라는 것이 그 옆에서 아이에게 그렇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할 때 교회를 가는 것과 학교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개의 그런 어떤 논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신앙을 분명하게 갖고 창조과학을 분명하게 알면 그러한 이중적인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신앙적인 굉장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창조과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그런 사항이다. 그런 이 창조과학을 알고 또 창조를 잘 믿으면 공부도 더 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런 거 혹시 교회 교육에서 좀 활용하실 수 없을까요?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창조적인 세계관을, 창조의 세계관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또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그동안 들었던 강의들을 이렇게 보면은 창조 강의할 때, 진화론 강의할 때 관심 있어 하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어 하는 애들은 소수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 묻히는 거죠. 누군가와 논쟁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그렇다고 하니까는 또 사회에서는 일단 대학부터 가라.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묻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의들을 들을 때 가끔 가다가 아이들의 표정을 제가 연구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자기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교과서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지질 연대표라는 게 잘못됐다. 그거는 어디에도 그렇게 묻혀 있는 게 없다. 그런 거라든지 지층이 생긴 게 이렇게 급격히 생긴 거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던 거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때 화석이 오랜 시간에 의해서 걸쳐진 게 아니라 급격하게 이렇게 뭐 물고기를 먹고 있는 뭐 어떤 이런 모양들을 볼 때요. 아이들은 그런 걸 들을 때 본인이 배우고 있는 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요. 그런 것들, 야 이게 세상에는 없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만 애들이 소양으로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성장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그 말씀 들으니까 좀 교과서가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저도 창조과학을 하면서 사실 진화론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는데 진화론자들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건데 마치 교과서에는 마치 다 증거처럼 나오거든요. 이거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교육의 현장에서 계시면서 이런 교과서를 좀 바꾸고 이런 게 잘 안 될까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는 사실은 과학 교과서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학문 체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이라는 거대한 학문 체계의 그 과학의 본성은 첫 번째가 가변성이에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창조과학이 이렇게 배제되는 이유가 뭐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그런 증거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변적이지 않고 어떤 신앙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의 본성이 가변성인데 너희 창조과학은 그 가변성이 아니잖아. 신앙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시켜야 돼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그 말의 화석이나 아니면 시조새에도 역시 그런 논리로 사실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빼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불안정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네. 도리어 절대적 진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뭐 이런 게 하나의 과학계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미국은 좀 어떨까? 어떤 분들은 미국에 이제 창조론 교과서도 있다. 좀 미국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미국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미국의 경우는 주의 법에 이제 따르게 되는데 주의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과학교과서의 커리큘럼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의 위원들 중에 창조를 믿는 분들이 많으신 그런 경우에는 창조론을 넣자 해서 그것이 통과돼 가지고 실제로 가르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위원들을 다시 또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진화론자들이 또 결집을 해가지고 진화론자들이 많이 뽑히게 되면은 그것이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일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여하튼 제가 볼 때 미국 크리스찬들이 그 교과서의 창조론을 가르치려는 노력을 굽히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다윈의 시대 이전에는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 창조를 믿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언젠가 진화론이
오히려 무너지고 창조론을 가르치게 되는 그런 시기도 올 수 있다는 그런 꿈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창조과학에서도 진화론 교과서를 좀 창조론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뭐 창조론을 넣기는 불가능하고요.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교과서도 만들었는데 그것마저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창조진화 논쟁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런 것들 일반 과학자들도 잘 알 텐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실제 좀 변화가 없는가 그런 것이 좀 궁금한데요. 우리 생명과학을 전공하신 우리 하지영 교수님 또 지구과학 전공하신 박 목사님께 좀 어떤 과학자들 입장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 교수님부터. 네. 예, 창조과학 운동 혹은 창조과학 사역이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증거와 또 논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진화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도 많은 과학자들과 우리가 그분들의 생각을 알아볼 때에 생명은 우연히 발생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그 믿음이 팽배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생명이 신비하고 아무리 복잡하게 보여도 그분들은 이제 패러다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 있는 거죠. 생명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의 증거를 제시를 하고 창조의 증거를 제시를 하고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그분들은 이런 창조과학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의 사고 체계를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또한 어떠한 믿음의 세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 창조과학의 영역이 이 일반 과학의 영역을 압도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과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신론과 유신론의 그렇죠. 어떠한 논쟁일 수도 있는 지질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좀 어떤가요? 네, 지구과학 분야에는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연구할 때는 주로 지층과 화석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지층들이 쌓여질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그 속에서 현재 그 자취가 남은 것이 이제 화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1830년도까지는 대부분의 유럽 과학자들은 그 지층과 화석이 과거에 있었던 대홍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 대홍수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된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기간 비교적 짧은 1년 정도의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지층들이 쌓여졌고 그때 죽어 들어가는 생물들의 그 시체가 오늘날 남아있는 것이 화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1830년대 그 무렵 이후로부터는 그런 식으로 갑자기 쌓여진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린 속도로 천천히 퇴적됨에 따라서 그 당시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사고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쌓여지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쌓여진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체들이 결국은 진화된 순서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화석이 진화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구 역사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지질시대로 나누어서 그 진화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지질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봤을 때 오늘날과 같은 그런 천천히 이루어지는 작은 변화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지질학자들이 이것은
갑자기 빠른 변화에 의해서, 즉 격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그런 논문들이 새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도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화론을 보면서 이 진화론 때문에 과학의 진보를 막고 있다. 도리어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편협한 잘못된 사고를 주입하고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창조과학적인 사고방식이 학생들에게도 도리어 과학을 재미있어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학교 현장에서 참 어려울 것 같은데 황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학교 현장에서 창조과학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창조과학이 사실은 학교에서 가르쳐지기 힘든 이유는 교과서의 문제 때문이죠. 교과서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의 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과서의 외적인 분야를 교사들이 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것이 그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은 교과 이외의 다른 시간들을 아이들과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 동아리를 하고 싶은 선생님을 지난 2월 달에 이제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함께 의논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고 그동안에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너무 위축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치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함께 모이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구나. 이 교과서의 외적인 분야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이제 이야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착한 과학이라는 그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물론 그 동아리 활동이고요.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기존에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 창조과학자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랩실을 가보고 그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해 보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끼리의 그런 어떤 그 연결고리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기대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참 착한 과학 운동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떠신지 어느 목사님? 네, 교회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나 과학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창조과학 수련회를 열어서 아이들을 초대해서 현장도 답사를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관심을 가진 아이들만 듣는 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 새벽나라라는 두란노의 청소년 잡지에는 계속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아가면서 접근성을 좀 많이 갖게끔 해야 되고요. 접촉점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 아이들의 예배는 말씀과 어떤 신앙이 다 중요하지만은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커리큘럼 안에 넣어서 주일날 보편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일정의 시간들을 들여서 의도된 말을 넣어야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창조가 옳은 것이구나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뭔가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박찬원 선생님 탐사여행도 많이 기획하고 하시는데 탐사여행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학생들한테 이제 창조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시청각 교육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상시에 모르고 생각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사실 그대로 그러면 깨달는 것들이 많아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즐겨 이렇게 보여주는 것 중에 문어가 있습니다. 문어의 경우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변의 색깔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이 색깔을 바꾸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보면은 굉장히 놀랍니다. 저렇게 빨리 바꿀 수 있나. 그래서 주위 환경하고 똑같아져서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바꾸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 인간이 저런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느냐?
저런 테크놀로지가 과연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네,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제 그 창조에 대한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자연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포함된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을 밖에 나가서 강의실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그것이 이제 탐사 여행입니다. 창조과학 탐사 여행. 이 탐사 여행이 아주 효과적이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깨달음을 갖고 변화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한국에서도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의 그런 좋은 장소들이 있어서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그 지역들을 하곤 했지만은 한국에도 몇 지역을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탐사 여행을 활용하면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서 직접 경험한다는 것 참 너무 듣기만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창조학 사역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또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잘 알면 좋지 않을까, 우리 하정 교수님이 좀 보완을 해주시면. 예, 창조과학 사역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슈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진화 논리의 오류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죠. 진화론의 핵심은 생명 기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진화론의 출발이고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론을 바르게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과연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시하는 증거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굉장히 바르게 파악을 해봐야 되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를 들어서 이 화석이 정말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점차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 일련의 과정에 화석들이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조각조각 난 이런 파편들을 가지고 우리 논리가 진화론자들의 논리에 맞춰서 배열한다라는 것, 이게 상당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가 어떻게 우연히 시작될 수가 있는가, 그 기원에 대해서도 실제로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조차 100% 공감할 수 있는 이론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이유는 창조의 가능성은 없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진화론이 그래도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과학 사역을 통해서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론들의 오류, 잘못된 점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이게 또 반드시 따라가야 될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생명 기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지구의 연대가 짧을 수가 있을까? 혹은 전 지구를 덮는 노아의 대홍수 이런 것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이게 신화가 아닐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되면서 전체 성경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 창조과학 사역을 통해서 이 창세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배우게 되면은 그 시각이 굉장히 많이 변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다중우주론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우주가 무진장 많다. 그렇게 그런 다중우주론이 유행하는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너무 신비롭고 너무 질서정연한데 이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질서정연한 게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 무수히 많은 우주 중에 우연히 하나 이렇게 질서정연한 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가정하는
진짜 황당무계한 이론이 다중우주론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화론자들이 봤을 때도 너무 질서정연하고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진화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학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마무리 좀 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박정선 목사님 어떤 과학자 입장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성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과학은 오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화론이 이렇게 팽배하고 만연되어 있는 것은 사람의 잘못으로 한때 그 이론이 지금 퍼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진실이 밝혀지고 진리가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과학자라기보다는 목사님 얘기 같은데 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목사님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는 이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노력들로 말미암아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과 문자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의심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있었던 창조론 창조과학회에서 진행했던 교육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표현에 의하면 완전 믿게 되었다. 창조론을 완전 믿게 되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향해서 더 힘을 내셔서 좀 매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들 또 고민하는 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뭔가 겉면과 위로의 메시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황수환 선생님 먼저 좀. 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경쟁 체제에 아이들을 내몬 것은 교사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책임이 무겁게 저에게도 사실 느껴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제 하나하나 조금 이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학교 현장에서도 목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놀랍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직접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이들이 이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그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좀 위로해주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진화론이 팽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학 세계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하 교수님도 위로의 메시지를 좀 부모님들에게 전달해 주시죠. 제가 어린 자녀들이나 혹은 크리스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좀 맹신하고 있다라는 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생명 현상 혹은 자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방법론인데 우리는 요사이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한 요술방망이인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고 앞으로 해결할 것처럼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기 때문에 옛날 방법으로 알려진 사실은 새로운 방법이 발견이 되면 이게 틀렸구나. 자꾸 그 답이 변해진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황성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변성이라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정답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과학적인 내용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했었을 때 그게 정말로 그런 것인가 믿어버리기에는 이 과학적인 방법에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적인 내용보다는 절대 변하지 않는 실제적인 현상이 있다. 그것이 생명의 신비고 우주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분은 누굴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쟁 사회에 몰리더라도 어떠한 치열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해를 한다라면은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소명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 환경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아마도 훨씬 더 희망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전부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창조를 믿을 때 어떤 지식적으로 진화가 틀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를 믿을 때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도리어 더 많은 일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조와 진화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한 청소년들, 더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의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아이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이런 거짓된 가설, 또 세상 풍조와 능히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청소년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 주신 여러분 축복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